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CC 2018 버전에서 오브젝트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오브젝트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을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바운딩 박스를 움직여 확대하고 축소하고 회전하는 것을 이미 다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케일 툴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정교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툴이나 반전 툴처럼 기준점을 옮기고 또 확대하고 복제를 하면서 확대하고 축소를 하면서 복제를 할 수도 있고, 선의 굵기와 레디우스 값을 유지하거나 또는 확대되는 크기, 축소되는 크기만큼 같이 선의 굵기와 레디우스도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기울기 기능을 오늘 배워볼 텐데요. 원하는 방향이나 각도를 지정해서 기울이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쉐이프 툴을 사용해서 우리가 핸들러를 움직이지 않고 패스를 변형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워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사용해 본 분들이라면 퍼펫 워프라는 기능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퍼펫 워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오브젝트의 방향을 비틀거나 오브젝트를 변형시키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프리 트랜스폼 툴을 이용을 하여 오브젝트를 한 번에 자유롭게 변형하는 것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새 작업 화면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파일 뉴 선택하시고 A4 사이즈의 가로 방향 아트보드가 하나인 작업 화면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컨트롤 키와 1번을 눌러서 100%의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스케일 툴을 활용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스케일을 적용해 줄 도형을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 저는 도형 툴에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디우스 값이 변하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하려면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활용하는 것이 결과를 알아보기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우선 화면 안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고요. 우리가 선의 두께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부분을 5포인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색상을 조금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원본과 우리가 변형하는 오브젝트를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Alt 키를 누르고 당연히 선택 툴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오브젝트를 하나 복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브젝트를 선택 툴로 선택을 했을 때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바운딩 박스, 이 바운딩 박스의 가장자리 모서리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브젝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또 회전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면 스케일 툴로 활용을 했을 때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Z를 눌러서 다시 원본의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케일 툴, 쉐어 툴, 리쉐이프 툴,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퍼펫 워프 툴, 프리 트랜스폼 툴 이렇게 사용을 해볼 텐데요. 이 툴들을 모두 밖에다가 조금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삼각형을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툴을 밖으로 꺼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반전 툴이나 회전 툴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오브젝트의 정중앙에 중심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스케일 툴 옵션 창이 열려지는데요.
옵션 창이 열려지면서 유니폼 80%라는 수치가 입력되어 있고 프리뷰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원본보다 80% 정도 작아진 실질적으로 100%에서 80%의 크기가 되었기 때문에 한 20% 정도 작아진 크기의 사각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에 방금 우리가 지정한 대로 100%에서 80% 크기의 작은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본의 크기로 돌아왔고요. 스케일 툴을 클릭하여서 넌 유니폼을 눌러주면 우리가 가로 넓이나 세로 넓이를 각각 이렇게 다르게 오브젝트를 크기를 키워주거나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유니폼을 사용을 해줄 거고요. 자, 100%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1대1의 비율이 되고요. 100%보다 커지면 100%보다 화면이 커지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확대가 됩니다. 저는 80%로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카피, 이번에는 OK가 아니라 카피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피 버튼을 눌렀더니 오브젝트의 정중앙에 있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원본 오브젝트보다 80%의 크기인 사각형이 복제가 되었습니다. 회전 툴에서 해보았던 것처럼 duplicate라는 의미의 컨트롤 D를 눌러주면 계속해서 우리는 80% 크기의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80%씩 축소되고 나니까 화면 안에 보시면 맨 안쪽에 있는 이 사각형의 형태는 거의 원에 가까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본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Alt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다시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일 툴 옵션 창을 연 후에 스케일 코너 부분을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카피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와 오른쪽의 오브젝트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요. 컨트롤 D를 계속 눌러보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컨트롤 D를 눌러서 계속해서 복제를 했더니 왼쪽에 있는 이 오브젝트 맨 안쪽에 작은 오브젝트가 거의 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쪽 안쪽에 있는 오브젝트는 사각형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좀 전에 우리가 옵션에서 체크했듯이 가장자리의 레디우스 값을 같이 80%씩 축소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겁니다. 자, 다시 Alt키를 누르고 원본의 오브젝트를 하나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선택을 하고 중심점을 이동을 할 텐데요. 모든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이동하는 방법은 Alt키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지점을 클릭해 주는 겁니다. 저는 화면 오른쪽 하단 부분을 클릭해서 중심점을 이동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라는 옵션을 하나 더 체크를 해주고 카피를 눌러 주었습니다. 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까? 자, 이번에는 중심점을 따로 만들지 않고 컨트롤 D를 눌러서 계속해서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점차 작아졌는데요. 위쪽에서 오브젝트가 점차 작아지는 것과 아래쪽에서 작아지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차이점은 선의 굵기도 같이 80%씩 이렇게 작아져서 결국에는 굉장히 가는 선까지 만들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 툴을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과 스케일 툴로 옵션을 지정해서 원하는 대로 오브젝트를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울이기 툴, 쉐어 툴을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원본의 사각형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어 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쉐어 툴을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패스 부분을 이렇게 기울여 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기울여집니다. 이 상태에서도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줄 수도 있고요. 컨트롤 ZZ 눌러서 사각형의 형태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면서 기울여 보았습니다. 기울이기 툴은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비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옵션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도를 여러분들이 45도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요. 방향을 버티컬 방향이나 호라이전틀 방향으로도 이렇게 변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앵글 부분을 조절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앵글 부분은 여러분들이 호라이전틀 수평으로 180%, 버티칼 수직으로 90% 각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대로 오브젝트를 이렇게 비틀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호라이전틀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카피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45도 각도로 이렇게 비틀어서 카피를 눌렀더니 원본에서 이렇게 비틀어진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쉐어 툴을 가지고 이 상태 그대로 더 기울여 주거나 다시 원본으로 비틀어 주는 것도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면서 기울여 주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각도나 방향을 입력해서 기울기를 변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쉐입 툴을 한번 사용을 해 볼 텐데요. 리쉐입 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쪽에 보시면 직접 선택 툴, 흰색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고 패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쉐이프 툴을 가지고 패스 부분으로 가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핸들러 없이도 곡선의 형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리쉐이프 툴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펜 툴을 이용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그냥 그리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퍼펫 비틀기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가느다란 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느다란 선이라기보다는 도형을 조금 길쭉하게 만들었습니다. 퍼펫 비틀기 툴, 퍼펫 워프 툴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오브젝트에 구체 관절 같이 관절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오브젝트 안쪽에 이렇게 폴리곤 형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이 하나로는 그냥 이동만 가능하게 되는데요.
중앙에 관절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윗부분이 고정이 된 상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쭉 늘리거나 쭉 당겨서 이렇게 짧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이렇게 관절을 만들 수 있는데요. 관절과 관절 사이에 또 관절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관절을 움직였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형태를 변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클릭해서 이렇게 관절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안쪽 부분을 클릭하고 딜리트 눌러주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할 때는 클릭, 클릭, 클릭하게 되면 추가가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또 움직임이 달라지죠. 또 맨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지점은 모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안쪽에 폴리곤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아주 손쉽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퍼펫 워프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리 트랜스폼을 마지막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본 오브젝트를 하나 이렇게 복제를 해놓고 프리 트랜스폼 툴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프리 트랜스폼 툴에 이렇게 딸려져 나오는 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프리 트랜스폼 툴에서 세 가지의 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툴이라기보다는 옵션입니다. 비율을 유지시켜주는 옵션입니다. 프리 트랜스폼 툴은 우리가 선택 툴에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운딩 박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렇게 중앙에 있는 이 앵커 포인트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마우스 형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는 옆으로 기울이기 같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을 마음껏 조절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면서 움직임을 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다시 컨트롤 ZZ를 눌러서 원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위쪽에 있는 부분은 툴이 아니라 옵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비율 유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딱 해놓은 상태에서 움직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직사각형의 형태는 만들 수 없고요. 이렇게 같은 비율로 커지거나 작아지고 또 옆으로 이동을 했을 때도 아까처럼 이렇게 작아지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비율은 유지할 수 없고 같은 높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이렇게밖에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더 이렇게 가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또 옆으로 나가서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살짝 벗어나면 회전도 가능합니다. 자, 원본 오브젝트를 이렇게 하나 더 복제를 해놓고 프리 트랜스폼 툴에서 두 번째에 있는 퍼스펙티브 디스톨트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앵커 포인트를 잡고 어느 방향으로 드래그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비율로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마른 목골이나 사다리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퍼스펙티브 디스톨트 영역입니다. 오브젝트를 다시 하나 더 복제를 하고 이번에는 세 번째에 있는 프리디스톨트라는 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디스톨트는 여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앵커 포인트를 각각의 한쪽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동시켜서 이미지를 비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 원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브젝트를 변형을 시킬 수 있는 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일 툴과 그 다음에 기울이기 툴, 그리고 리쉐이프 툴, 그리고 퍼펫 워프 툴, 프리 트랜스폼 툴을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확대하고 축소하고 비틀고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제들은 아래쪽에 있는 네이버 블로그 포달 일달을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더 많은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